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찬입니다. 대망의 이제 통계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통계독 추정. 여러분 교재는 10단원, 11단원, 원투라고 나와 있는데 교육과정상 10단원이 끝이기 때문에 아마 뭐 내신이나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10단원까지만 공부하셔도 무방합니다. 11단원 공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선행을 하는 학생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쌤 알기로 중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뭐 과학고 준비나 영재고 준비나 하는 학생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미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석 공부하는 학생들 많다고 알고 있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있다고 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먼 미래를 보면은 이 통계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선거철이 되면은 무슨 정당의 무슨 후보의 득표율이 어떻게 되고, 뭐 예상 득표율이 어떻게 되고, 지지율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TV 프로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걸그룹이 나오는 음악 무슨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가 다른 동시간대에 무슨 프로에 비해 시청률이 얼마가 됐다.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가, 여러분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가 시청률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무슨 8시 뉴스, 9시 뉴스의 시청률이 어떻게 바뀌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조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조사기관들이 사용하는 어떤 기본적인 툴, 이론적인 기반이 바로 11단원에서 배우는 모비율의 추정, 비율, 퍼센트와 관련된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고, 이게 또 직전 교육과정까지 교과서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은 또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을 활용하시고, 또 교육과정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이야. 그러면은 교육과정 바뀌어가지고 그게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갈 때쯤 되면 다시 또 교육과정이 편입이 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공부하는 걸 추천하고요. 선생님은 또 짧게 11단원 그냥 한 1시간 분량으로 전문항 풀지도 않고 이론적인 내용하고 뭐 필수 예제랑 연습 문제 중에 일부 문제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단원은 굉장히 자세하게 할 겁니다. 10단원 내용이 이과, 문과 가릴 것 없이 고3, 뭐 고1, 2 내신 다 포함해서 학생들이 통계단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그건 왜 그런 거 하니? 이 단원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야. 이 단원을 이해하고 있는, 이루고 있는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가진 상태로 문제를 풀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 같고 저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 같고 굉장히 좀 문제마다 다른 느낌이 드는데 선생님이 그 모든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해결해 주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파트를 배우는데요. 통계적 추정, 이 마지막 10단원은 크게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요.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말이 좀 어렵지, 모집단. 이 모집단은 요거. 모집단. 엄마 뭐야? 그래서 전체 집단. 이 정보가 주어져 있고 이거를 가지고 표본에 대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 말이 좀 어렵지. 좀 이따가 말 설명해 줄 겁니다. 두 번째 파트는요. 표본 하나를 조사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모집단의 정보를 예측, 추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이런 거 알고 있니?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능이나 뭐 고3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능 당일날 되면은 그 EBS 홈페이지에 보면은 수능 예상 등급 컷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대한민국 수험생들의 점수를 다 조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달 뒤에 성적표가 나온 다음 조사해야 된단 말이야.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표본을 뽑는 거야. 표본을 어떻게 뽑는지 알아요? 뭐 성적을 온라인에 들어와서 채점을 하게 되면 아이스크림을 줘. 뭐 기프티콘을 줘. 뭐 이런 걸 주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쉽게 말하면 세일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표본을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전체 집단의 평균 등급 컷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테크닉인 거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테크닉입니다. 이게 이제
추정 파트고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필수 예제 1번부터 3번까지 여기 내용이고요. 첫 번째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다음 그 뒤에 4번부터 마지막 끝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추정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요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얘는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그래서 일부를 조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전체를 예측하는 이런 툴인 겁니다. 그래서 실전적으로는 이 두 번째 게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데 이 안에 이런 내용들의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자 우선은 이런 것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는 거야. 용어부터 교재를 보면서 같이 할까요? 용어부터 뭐 모집단과 표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집단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통계 처리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입니다. 자, 쌤은 수학 시간이니까 수학 점수를 할게요. 우리나라 수능을 보는 전체 수험생들의 수학 점수를 지금 조사를 해. 그게 모집단이 뭐냐면 우리나라 수능을 보는 전체 수학 점수, 전체 집단, 전체 사람들. 이게 모집단이야. 거기에서 나와 있는 점수들.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뭐 대상이 되는 게 점수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모집단은 우리나라 전체 수학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아 일부. 내가 뭐 무슨 홈페이지에 가서 내 수학 점수를 입력해가지고 가채 시험 결과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때 어떤 게 흔히 말하는 표본이라고 표본. 표본. 모집단 표본. 알겠니? 모집단 표본. 뭐 샘플이 조금 더 많이 쓰는 용어인가요? 네, 모집단 표본. 자, 그래서 어쨌든 표본, 모집단과 표본은 그런 말인 거야. 전체 집단과 그다음 일부 집단.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표본을 얻는 방법이 랜덤하게 막 뽑는 방법이 있고 특정 지역에서 뽑는 방법이 있고 그런 것들 표본을 뽑는 방법도 다른데 이런 것들 이제 뭐 여러분들 용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통계 처리라고 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전체를 빠짐없이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능 점수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할 때 투표를 개표하는 것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표를 다 열어봅니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조사하게 되는 집단 중에서 일부를 뽑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부릅니다. 표본조사. 상황에 따라서 전수조사는 정확하겠지. 표본조사는 정확하진 않겠지만 일부를 조사하기 때문에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는 표본만 뽑고요. 진짜 중요한 뭐 대통령을 뽑아 국회의원을 뽑으면은 한 표 차로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조사를 합니다. 자, 조상이 되는 전체의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집단, 모집단. 그 중에 일부를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용어 알겠습니까? 표본, 모집단. 그리고 표본 안에 있는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표본의 크기가 10 그러면 그 데이터가 10개 있다는 뜻인 거야. 성적을 10명이 입력했다는 뜻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표본을 뽑을 때 어느 한쪽만을 반영하지 않고 랜덤하게 뽑는 거를 임의 추출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임의 추출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임의 추출하는 게 덜 정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유의 추출이라고 해서 어떤 뽑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돼서 뽑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의 추출은 랜덤하게 뽑는 거. 그때 뽑아지는 표본을 임의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임의 추출할 때는 뭐 난수표 주사를 사용하는데 뭐 중요는 않습니다. 이거 그냥 가볍게 보면 되겠어요. 2번은 가볍게 국어책에 읽듯이 오른쪽 귀로 들어가서 왼쪽 귀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모집단, 표본의 크기. 이런 건 교과서에 나온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온 용어들은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모집단, 표본의 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그 뒤에는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마지막은 표본 평균의 분포. 이제 실제로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랑 지금 공부할 아주 엑기스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지금부터 이제 평균 세 종류, 분산 세 종류, 표준 편차 세 종류가 나오는데 이 9종류의 용어들이 혼동이 돼요. 그 혼동이 되는 거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지금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고 나면은 뒤에 필수의 연습 문제보다 한 줄이야, 한 줄 정도 풀이 과정이. 정규문법랑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할 테니까 지금부터 쓰는 내용은 모조리 싹 다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정석 강의 진행할 때 필기란 말 많이 안 하잖아요. 네, 교재에 필기할 공간도 없고. 근데 지금 이 내용은 뭐 연습장 노트 꺼내가지고 반드시 필기하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하려고 하냐면요. 내가 지금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 그럼 그 모집단에 여러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수학 점수에 이렇게 모집단에 수학 점수들이 막 있어요. 뭐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보통 60만 명이니까 한 학년에 60만 명의 점수 쫙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일부를 뽑는 거예요. 일부를. 그 일부를 뽑는 거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이름이 표본이라고 해요. 표본. 그때 요 n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름을 표본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표본의 크기. 요 n을 갖다 우리가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이 안에 n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 모집단의 사람 숫자는 그래서 대문자 n명이라고 볼까요? 대문자 n명. 자, 지금부터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 표본과 모집단은 각각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요. 모집단에 하나하나 갖다 보통 이게 x라는 기호를 많이 쓰거든요. x. 모집단의 사람 숫자, 확률 변수 x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갖다 평균을 갖다가 EX라고 부릅니다. EX. 분산은 VX라고 씁니다. 표준 편차를 시그마 X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줄여가지고요. M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거 갖다가 줄여갖고 시그마 제곱, 이건 그냥 시그마로 쓰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우리나라 전체 수학 점수의 평균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름이 모평균이라고 해요. 모평균. 이거 뭐라고 하면 될까요? 모 분산. 이거는요, 모 표준 편차.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 이거 되겠습니까? 되지?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뽑아. 일부를 뽑아서 얻게 되는 걸 표본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봐봐요. 이 안에 사람들의 수학 점수가 있겠지. 그 각각도 평균이 있고 분산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랑 같은지 다른지 알 수가 없죠. 보통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때 여기들은 요 사람들, 이것들의 평균을 우리는 X바라고 쓰고요. 이것의 분산을 S제곱이라고 쓰고요. 이것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S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요 X바나 S제곱 S는 뭐냐면은 요 표본 안에 들어있는 사람 숫자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인 겁니다.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 표본의 평균이야. 이름이 표본 평균이야. 얘는 표본 분산입니다. 여기는 표본 표준 편차. 어우, 손이 아프다. 뭐 여기까지는 사실 이해 안 될 거 하나도 없지. 근데 학생들이 뭘 헷갈리냐면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요, 이때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구하는 공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깐 말로 설명을 하면은 요거 평균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싹 더해서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의 분산 어떻게 합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것의 점수랑 평균을 빼가지고 제곱한 다음에 싹 더해서 이 사람 숫자로 나누면 되는데 그때 사실 이 S제곱 구하는 과정은 나누기 n이 아니라 이 편차의 제곱을 갖다 구한 다음에 이걸 더해갖고 나누기 n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나누기 n-1을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뭐 크게 여러분들이 뭐 고민할 부분은 아니에요. 실제로 구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구하는 건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석 교재 한두 문제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표준편차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은 학생들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방금 설명한 내용이 끝이에요.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요걸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수능 보기 직전까지도 수험생들이 개념상으로 혼동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뭐 선생님이 기억나는 것 중에서 전 과목 수능에서 물리 원만 한 개 틀리고 다 맞춘 애가 있었어요. 걔가 고3 수능 보기 한 두세 달 전에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다가 확률 통계 파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오개념이 있는 거야. 오개념이 있는 거야. 잘못된 개념이 있는 겁니다. 네. 또 재작년에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학생 중에서 서울대 의대 커트라인 정도 이상의 점수를 받았던 학생이 있었어요. 물론 그 학생 공대를 가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수능 보기 고3 과정에서 선생님이랑 현장에서 공부를 하다가 피드백 하다 보니까 이 개념이 또 오해가 있는 겁니다. 자, 표본 평균이 뭔지는 알겠어요? 표본 분산이 뭔지 알겠습니까? 표본 표준이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집단으로 표본을 얻는 방법이 요거 덩어리 하나만 얻는 게 끝이 아니죠.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런 표본을 얻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얻을 수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표본을 얻는 방법이 엄청 많아요. 이 표본을 얻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바로 대문자 n 컨비네이션 소문자 n 가지수가 있습니다. 전체 모집단이 n명이고요. 표본이 있으면 n명이니까 모집단 대문자 n 컨비네이션 소문자 n만큼이 이 표본을 뽑는 방법이야.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x바가 있고 s제곱이 있고 뭐 s가 있고 그지? 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x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s제곱도 있고요. s도 있고요. 두 번째 것도 x바가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요거는 관심 없으니까 그냥 제외하고 그때 요 x바들만 가지고 쳐다보는 거야. 갑자기 말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갑자기 이거는 내가 모르는 새로운 세계가 갑자기 열리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 x바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표본을 얻는 방법이 다르니까 이 x바들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x바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 오늘 수업 시간의 핵심인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 x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일단 x바가 뭐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x바가 어떤 분포를 가집니다. 우선은 요 표본의 개수는 몇 가지나 있을까? 요만큼 가질 수가 있지. 이거는 n보다도 훨씬 크고요. 대문자 n보다도 훨씬 큰 값입니다. 맞습니까? 이 n 값은 굉장히 큰 값이죠. 이거 여러분 60만 컨비네이션 1000 하면은 60만, 59만 9,999, 59만 9,998 쫙 해서 1000번 곱한 다음에 나누기 1000팩토를 하는 건데 이 개수는 뭐 엄청 큽니다. 1몰보다도 훨씬 큰 값이야. 1몰 뭔지 알아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엄청 큰 값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큰 값인 거야. 그래서 이 개수는 무수히 많은 값인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당연히 하나씩 측정할 수도 없고 측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차라리 얘가 모집단의 개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얘를 측정하는 가능해요. 아까 말했지만 뭐 수능 수학 점수라든지 뭐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전부 다 개표를 합니다. 근데 그것의 표본의 가능성을 모두 다 열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쫙 있는데 그때 이거 하나가 어떤 관계가 갖게 되냐면은 첫 번째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면 x바도 정규 분포가 됩니다. 두 번째,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라고 하면은 한글 쓸까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때 x바는 그래도 n이 충분히 크면 역시 정규 분포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 x바의 분포가 정규 분포임을 다루는 게 한 99.9%입니다.
다시 이게 이제 중심극한의 정리라고 해가지고 뭐 르장드른가 무슨 수학자가 썼던 논문에 이제 등장했던 내용인데 현재 수학에서는 기본으로 사용됩니다. 고등학교 통계 파트는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되면 알려져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런 거야. 모집단의 이 수학 점수가 실제로 우리나라 수학 점수, 수능 수학 점수의 분포가 대략적으로 정규 분포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가지면은 이 표본이 아니야. 표본 평균들의 분포가 첫 번째 X바, 두 번째 X바, 세 번째 X바, 이 X바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가짐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설사 정규 분포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N이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 가짐이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능 수학 문제를 보게 되면 100% 모집단의 정규 분포인 것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X바의 분포가 정규 분포인 것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이렇게 되면은 X의 분포가 정규 분포예요. X의 분포가. 근데 이걸로 또 얻어지는 X바들의 분포도요. 역시 정규 분포인 겁니다. X바들 분포도. 그럼 이것도 역시 평균이 있겠죠. 얼마입니까? M이겠죠. M. 왜? 이 평균은 2X니까. 모집단의 평균인 거니까. 근데 X바들의 평균은 뭐라고 표현했으면 이 값인데 이 값이 얼마인지 궁금한 거야.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라 쓰면은 2X바라고 씁니다. X바의 평균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느냐. 그래, 이게 X바가 정규분포를 가지니까 그러면 이 X바 여러 개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들이 있는 겁니다. 다시, 여기는 표본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아니라 X바들이 엄청 많은데 그 X바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식으로 어떻게 쓰냐면요. 여기 쓰는 거예요. 이 X바, V X바, 시그마 X바. 그리고 여기 쓰여진 세 개의 공식이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워야 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증명이 상위 과정에 되어 있고요. 고등 과정 그냥 이렇게 되면 알려져 있습니다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EX바는 뭐냐? 모집단의 평균이 모평균이고요. 표본 하나의 평균이 표본 평균이고요. 이 EX바는 뭐냐면 그 X바 여러 개들의 평균이에요. 결론은 이게 EX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M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요. M분의 VX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M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요거는 루트 M분의 시그마 X. 루트 씌운 거니까. 이 값은 루트 M분의 시그마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뭐 사실 표준편차 아니어도 되죠. 평균하고 분산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름이 있는데요. 요거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X바의 평균. 이가 바로 expectation. 기대값, 평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X바의 평균. 근데 X바가 뭐였습니까? 아까? X바가 뭐였습니까? X바가 표본 평균이었어요, 이게. 그럼 X바의 평균은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자, 이름이 어려워요. 이름이 표본 평균의 평균. 뭐 쌤이 조금 더 사족을 붙이자면은 표본 평균 들의 평균. 사족이란 말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뜻이야. 표본 평균 들의 평균인데 이걸 이제 교육과정상 용어로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X바의 분산. X바가 뭐라고요? 이름이 표본 평균이잖아. 표본 평균의 분산. 이거는 표본 평균 의 표준 편차. 네, 이렇게.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X바의 분포가 정규 분포니까 이 안에서 지금 이 평균이 뭐라고 방금? 모평균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 넓이를 구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까? 일단은 싹 다 필기하시고요. 정리하시고 지금부터 교재 내용 짧게 복습 한번 하고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 뭘 어떻게 하는지 감이 안 오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거야. 시험 문제를 보면은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으면 이걸 가지고 공식에서 자동으로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고, 묻고자 하는 것은 이 X바의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나와 있고 X바가 정규 분포인 게 나와 있으니까 이 넓이로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하겠습니다. 자, 모집 단위 분포에서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하고, 기울어 각각 M 시그마 제곱 시그마와 같이 나타낸다. 뭐 이렇게 표현했을 때 나타내고, 자, X바가 뭐냐면은 표본 한 개의 평균이야. 그러면 N분의 그 표본에는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요, 편차의 제곱을 싹 더한 다음 나누기 N을 한 게 아니라 아까 N-1로 한다는 게 실제로 알려져 있고요. 왜 그런지 같은 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한대요. 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 알면은 그냥 한 번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어요. 뭐 수능에 나온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하겠습니까? 표본 하나. 자, 그 다음 이게 중요해.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분산,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 여러 개들의 평균 분산 표준입니다. 근데 그게 다음이 성립합니다.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고요.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요. 이거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복원 추출하건 비복원 추출하건 똑같습니다. 이런 어떤 근사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상위 과정에서 이제 막 증명하고 확인하는 건데, 고등 과정에는 그냥 뭐 이런 고민들은 여러분들 할 필요가 없어요. 됐습니까? 자, 이 3번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은 표준 편차가 모표준 편차가 이건데, 이게 이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큽니까? 이게 큽니까? 이게 더 크지요. n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값이 작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의 분포가 똑같은 정규 분포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요거는 조금 더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표준 편차가 작다면서요? 표준 편차 작단 말은 더 모여 있다는 뜻이야. 평균하고 이 차이가 더 작다는 뜻이야. 평균하고 차이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요, 표본 평균의 분포는 첫 번째, 정규 분포, 모집 단위 정규 분포면 표본 평균의 분포도 역시 정규 분포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에서 실제로 정규 분포가 아니라 모평균 분산이 나와 있고 문제에서 다른 분포가 안 나와 있지만 n이 충분히 크면은 역시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만 우리가 나와 있고요. 그 충분히 크다는 게 사실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n이 30 이상이라고 쓰는데,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볼 때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뭐 29는 안 됩니까? 31은 됩니까? 네,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전체적인 내용이 보이나요? 좋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주머니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 10개의 공이 들어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 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를 항변해서 x라고 하자. x의 평균 분산 구하십시오. 이건 뭐 x바 아닙니다. 그냥 x를 구하면 얘가 지금 공이 0, 1, 2, 3이 있고요. 그때 확률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중에서 0이 한 개니까 이 10분의 1이고요. 여기는 10분의 2고요. 여기는 10분의 3이고요. 여기는 10분의 4입니다.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은? 시그마 XIPI 이걸 싹 곱하는 거야. 0, 10분의 2, 10분의 6, 10분의 12 하면은 10분의 20이니까 평균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다시 시그마 XIPI. 이렇게.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뭐 구하는 방법 많지만 이렇게 볼 거야. 2x제곱 마이너스 2x 전체의 제곱 이렇게 보일 거야. 그럼 이걸 x제곱 구하게 되면은 x제곱이 뭐냐면은 0, 1, 4, 9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값은 10분의 곱하니까 0, 곱하니까 똑같이 2, 4, 3, 12. 그 다음에 9, 4, 36 하시면은 36에 48이 2다니까 50이 돼서 50 빼기 2에 제곱하니까 이 값이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크기가 4인 임의 표본을 보고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표현평을 x바라고 할 때 그 x바의 평균과 분산. 그러면 이 x바나 vx바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뽑게 되는 조합들을 전부 다 구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공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그냥 2x하고 똑같은 거야. 얼마인가요? 2가 되는 거죠. 이건 뭡니까? 아까 n분의 vx하고 똑같은 겁니다. n이 4였고 vx 1인 값은 정답은 4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네, 끝. 다만 이런 형태들은 메인이 아니에요. 뭐가 메인이냐? 바로 2번, 3번으로 나와 있던 정규분포를 활용하는 내용이 메인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내용을 잘 들으세요. 오늘 수업에 이제 문제풀이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 두 가지. 어느 회사에서는 하루에 10만 개의 비누를 생산한다. 생산되는 비누의 무게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2고요. 비누 무게는 정규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낱개 하나는요. 정규분포를 나르면서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제품 검사에서 무게가 98g 미만인 비누를 불량품을 판정하면 하루에 몇 개가 불량품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얘는 갖다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니까 평균이 100이니까 이게 지금 98 이상인 거는 불량품인가? 이게 불량품인 겁니다. 불량품이. 하루에 몇 개 불량품 생기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98을 표준화 시켜야겠네요. 98 마이너스 100 나누기 이거의 표준 편차가 2 해서 구하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98을 표준화시키면은 Z가 마이너스 1인 거고요. Z가 0부터 1 사이 넓이가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찾아보면은 0.3413이 됩니다. 쌤 하도 많이 봐갖고 외워졌어요.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냐면은 0.1587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개를 생산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 0.1587만큼이 불량이니까 정답은 15,870개가 하루의 평균 불량품이 돼서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문제. 비누 4개를 한 상자에 넣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품 검사에서 한 상자 무게가 392g 미만인 것을 불량품 판정하면 하루에 몇 상자가 불량품이 나옵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요. 비누 4개를 한 세트를 판매하는 거야. 낱개가 98g 이상이면 이하면 다 버린단 말이야. 근데 4개 한 세트가 392g 미만이면 또 불량품이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합에 대한 분포는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딱 하나예요.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인 걸 배웁니다. 합은 배우지 않지만 뭐를 배우느냐? 392 나누기 4를 하면은 요 값이 지금 얼마가 되면은 98이 나옵니다. 얘가 뭐냐면 X바야, X바. 다시 말하면 이 4개들이 한 세트의 전체 무게가 아니라 이것의 평균. 낱개의 평균. 그 낱개의 평균이 98g 이하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낱개의 어차피 98g 이하는 불량품이니까 버리는 건데 이 처음에는 그냥 한 개씩 포장해서 불량이면 다 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 4개들이 한 세트를 해가지고 버리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한 게 전략적으로 더 판매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X바 분포는 무슨 분포입니까?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죠. 공식.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습니다. 100입니다. 다만 표준 편차가 달라지죠. 얼마입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2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가 2였는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표준 편차가 1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분산도 1이고. 그러면 X바의 분포를 그리면 역시 정규 분포라니까? 정규 분포이지만 평균이 100은 똑같지만 훨씬 더 평균으로 더 몰려있는 거야. 그랬을 때 똑같이 98 이하는 버리는 겁니다. X바의 분포가. 뭐 다시 말하면 P 괄호 열고 X바가 98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똑같이 이걸 표준화시켜서 구하는 거죠. 다만 표준화시키면요. 98 마이너스 100 나누기 이것의 표준 편차 2를 하게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Z가 마이너스 2인 거는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찾으면 이 넓이가 0.4772가 되고요. 그럼 이거는 0.0228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불량으로 버려지는 비율이 이 앞에 거보다 훨씬 더 작아요. 훨씬 더. 0.0228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0.0228 곱하기 25,000개. 왜냐면 10만 개를 4개씩 포장하면은 25,000세트 나올 거니까 요만큼의 세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뭐 이거 사실 계산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 돼요. 570상자가 나오는데 이거 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5는 4분의 100이야. 그잖아. 그래서 요 4하고 228 먼저 구한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구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570에다가 곱하기 4개 하면은 실제로 분량에서 버려지는 개수는 몇 개냐면은 잠깐만요. 곱하기 4하면 7, 4, 28이니까 2, 2, 8, 0 개만큼 버리는 거예요. 2280개가 버려지는 거야. 버려지는 게. 자, 근데 이때는 15,870개 버려지는 거니까 그 버려지는 비율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이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현재 낱개로 판매를 할 때는 98g 이하인 건 다 버려지는 거야. 근데 세트로 판매를 하는 경우는 그 4개들이 세트에 설사 98g 이하인 게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98g 이상인 게 있어버리면 평균은 98보다 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98g 이하지만 버려지지 않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표본 평균의 분포가 세트로 판매하는 게 또 유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3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은 평균이 212m, 표준 편차가 10cm, 212m가 아니지. 뭐 제자리 멀리. 212cm, 표준 편차가 10c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중에 N명 기록을 이미 추출할 때 그 기록이 210에서 214가 되기 확률이 0.95보다 클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인 겁니다. X바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요. 모평균하고 똑같아요. 212.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가 10입니다. 낮게 한 명 한 명의 표준 편차가 10인데 그 10인 것을 지금 N명의 기록을 이용해서 그것을 평균한 거기 때문에 그 X바들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면서 표준 편차가 뭘로 바뀝니까? 루트 N분의 10으로 표준 편차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겠니? 그래서 요거 분포가 정규 분포인 겁니다. 똑같이. 정규 분포인 겁니다. X바. 평균은 212.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은 그때 여기가 210이고요. 여기가 214였을 때 이렇게 생긴 확률이 0.95보다 크는 걸 구한다는 뜻은 그 말은 이 넓이가 0.475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뒤에 있는 표준정규 분포표를 봐가지고 Z가 얼마일 때가 0.475가 되는지 보면은 Z가 1.96일 때가 이 넓이가 0.475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표를 꼭 찾아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아, 얘를 표준화를 시키면은 Z가 1.96이 되면 이 넓이가 0.475구나. 근데 문제가 이거 0.475보다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표준화 시키면 Z가 1.96보다는 커야 되는 겁니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 시켜볼게요. 214 마이너스 212 나누기 루트 n분의 10 한 값이 1.96보다 크거나 같으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구해보니까 이거는 2니까 약분하면 5가 되고요. 따라서 루트 n은 1.96 곱하기 5가 돼서 값은 9.8이 됩니다. 9.8. 따라서 n의 값은 9.8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요. 9.8의 제곱 여러분 계산해 보셔야 된다. 뭐 96점 얼마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은 정답은 97이 되는 거죠. 조금 뭐 아주 쉽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뭔가 문제가 약간 이게 좀 잘 매끄럽게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통계 단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뭐 1시간 수업 듣고 그냥 너무너무 이해 잘 돼. 이렇게 되는 학생들이 오히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여러분 스스로 난 되게 통계에 좀 자신감이 있네. 통계를 제대로 공부해서 우리나라를 한번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통계학은 사회 전반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경제 성장이 되고 그걸 토대로 내년의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전망치를 예측하고 그로부터 뭐 국내나 대외 어떤 경기들의 부양책들을 기술적으로 쓰고 이런 어떤 정부 관련된 정책 관련된 일들에 통계학이 아주 깊숙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뭐 쌤도 정치는 잘 모르긴 합니다만 통계청장, 통계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따라서 어떤 특정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누구로 앉히느냐가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쨌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모평균의 추정 관련된 큰 덩어리 하나를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이제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일부를 조사를 해서 전체를 예측하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